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란 정부의 보복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28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이틀째 이어갔으며 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직격한 미사일 한 발로 최소 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28일 테헤란의 한 시설을 선제 타격해 이란 정권의 군 지도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안보 담당 개인 고문인 알리 샴칸이, 이슬람 혁명수비대 모하마드 파크루 총사령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오늘 VOA 한국어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정권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격 개시와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는 특별 방송입니다. 자,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란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혜인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의 보복 위협에 대해 직접 답변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보복에 나선다면 우리는 전례 없는 힘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그 사망 경위 또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언급도 있었죠. 전해주시죠. 앞서 그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를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가장 큰 기회라고 지적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 보호와 이란 정권의 즉각적 위협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번 작전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이란 측의 대응 또 미군의 작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작전 시작 이후에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 영내 여러 국가를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 중부사령부는 28일과 29일에 걸친 진행된 에픽 퓨리 작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이미 경고를 받았으며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전쟁부에서도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성명에서요. 이란의 미사일 생산 프로그램과 해군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이 이 충돌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끝낼 것이라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을 위협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1일 포효하는 사자 작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테헤란 심장부의 표적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제공권 장악과 테헤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고요. 이번 작전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란 고위 관리와 지휘관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권을 목표로 한 이스라엘과의 대규모 공습 관련 소식 특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해서 이틀째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그 아랍에미리트 내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앙부 베트 셰메시시의 한 폭탄 대피소가 미사일에 직격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 공격으로 최소 9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대피소와 인근 주택 여러 채가 파괴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번 지역 분쟁 발생 이후 이란이 가한 공격 중 가장 치명적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도 희생자가 있군요.
네, 앞서 28일 늦은 시간에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금융 중심지 텔아비브의 주거 건물을 타격했는데요. 네. 이 공격으로 여성 보호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토요일 오전에 28일 오전 이란 정권에 대한 공동 작전을 시작한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네. 그 공격의 화살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또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쪽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UAE 국방부가 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테헤란이 UAE를 향해서 총 541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네네. 이 중 500하고 6대는 유격대에 파괴됐지만 나머지 35대가 국내에 떨어져서 물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네. 이 드론 공격으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했고요. 또 이집트, 필리핀,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인원 5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뭐 드론뿐만이 아니죠. 탄도미사일 공격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성명에 따르면 테헤란이 1일 이후 UAE를 향해서 1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에 152발이 유격됐고 13발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미사일 타격은 피했지만 요격된 미사일과 드론의 잔해가 국내 여러 지역에 떨어지면서 민간 건물들에 경미하거나 또 중간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28일 테헤란의 한 시설을 선제 타격해서 이란 정권의 군 지도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제거된 그 이란 군부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이죠? 구체적인 명단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명단은요, 이란 정권의 국방과 안보 체계를 떠받치던 최상위층 지도부입니다. 네. 먼저 알리 샴칸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최고위급 인사이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안보 담당 개인 고문입니다. 이란 정권의 안보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네, 팍푸르 사령관, 이란 정권의 핵심 군사 조직, 혁명 수비대의 실세죠. 네,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팍푸르인데요. 라이징 라이언 작전 이후에 이스라엘 파괴 계획을 주도하면서 대리 세력을 지원해온 인물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란 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네, 국방부 또 정보부의 핵심 인사들도 이번 공습을 피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방장관인 아지즈 나시르자데가 사망했습니다. 공군사령관 출신인데요. 특히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ND의 조직의 관리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안비아 살라디의 정보국장도 제거됐는데요. 아사디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해온 고위 정보 장교입니다. 네. 이와 함께 1989년인가요? 하메네이 직속 군사국을 이끌면서 최고 지도자와 군 지도부 사이 연락을 총괄해온 모하미드 시라지도 이번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네요. 네. 그리고 이란의 특수무기 개발 조직입니다. SPND 관련 인물들도 확인해 주시죠. 네,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젝트를 전담해온 SPND 방어혁신연구기구의 전 현직 수장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현 의장인 호세인 자발 아멜리안, 또 과거 핵무기 제조 노력을 진전시켰던 전임 의장 레자 모자파리 나아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개발의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란에서 진행 중인 에픽 퓨리 작전 중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중사령부가 성명을 통해서 이외에도 다수의 군인이 경미한 파편 상처와 뇌진탕을 입었으면서 현재 복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센트콤이 성명에서 주요 전투작전은 계속 진행 중이며 우리의 대응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추가 정보와 전사자 신원은 직계 가족에게 통보된 후에 24시간이 지난 뒤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미군은 진행 중인 작전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해군 함정을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요일 발표된 간략한 성명에서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란 자마란급 코르벳함을 공격했으며 해당 함정이 차바하르 항구에서 오만만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란 선원들에게 함정을 버리고 탈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어 방송이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권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격 개시와 관련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 외교부도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교민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한국 교민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파악한 위험 지역 교민 수는 이란의 60명, 또 네. 이스라엘의 한 600여 명쯤 됩니다. 또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로 열린 그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 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습이 시작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이어서 아직 피해가 접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뭐 다행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이 변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 전역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 그 중동 지역 주재 공간에 대한 어떤 대비 태세가 유지될 텐데요. 한국에 그 주재하는 그 중동 지역 대사관들도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특히 주 이란 대사관하고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이 한국 국민의 안전과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공격에 따른 직접 피해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치안 상황 악화와 관련해서 또 항공편 취소 연기 등에 따른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사 노력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대피 계획 점검과 신속 대응팀 파견 등 한국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각으로 28일 낮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그 대이란 공습 발표한 이후에 VOA 기자들은 중동의 긴박한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 활동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알마 연구 교육센터의 대표이자 이스라엘 예비역 중령인 사릿 제하비 씨,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총리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자 미국 유대인 국가안보연구소 전략센터 연구원, 이분은 이스라엘 예비역 소장이고요. 아야코브 마미 드로로 씨의 인터뷰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하비 씨 공습이 있었던 아침부터 상황을 전했는데요. 네. 방공호에 대피했다가 다시 비상 상황에 풀리기를 7번, 8번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We had to get to the bomb shelter, so it was a hectic day. The orders in Israel are to stay close to bomb shelters, so none of us is leaving the house.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네. 몇 번이나 방공호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세는 걸 멈췄다고 말했고요. 네. 오늘 하루가 매우 정신이 없는 날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방공호 근처에 머물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15초밖에 없다면서 훨씬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공호에서 인터뷰를 했군요. 네. 사라 제하비 씨가 이쪽 분야의 활동가라고요? 네, 수년간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면밀히 관찰해온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공습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쪽에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공격 지점도 파악하면서 지난해 6월 이란 정권의 이스라엘 공격과 비교한 부분을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작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아야톨라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완전한 변화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방공호에서 대피 중인 인사의 인터뷰를 들으셨는데요. 이란에서는 이 공격 중에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춤추면서 환호하면서 이번 공격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현장의 소리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야코브 마미 드로로 씨, 누굽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자 미국 유대인 국가안보연구소 전략센터 연구원인데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사작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시위하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되짚었습니다. 네, 3월 2일 월요일 특집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